빅텐트 안 될 겁니다. 이준석은 이준석 지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고, 한동훈은 한동훈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고, 보수 유권자들은 이 두 마리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하고.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뭔가 바람이 불었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승리의 여신이 우리 쪽에 후 바람을 불러준 것 같은데요. 이재명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그러니까 구분이 다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잘못 뽑으면요, 진짜 다음 대통령 이재명 됩니다. 이재명 되면 말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호호호, 빙시 같은 문재인 이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을 뽑는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국힘의 최종 경선, 이게 인기 투표 아니죠. 진짜 대단한 사람을 뽑아야 하고 신중한 투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고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잘못된 선택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동훈이 말이죠, 이 경선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측관들 입만이 아니라 뭔가 느낌이 약간 구리다라는 거죠. 이 한동훈이 후보가 된다, 최종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이긴다, 그러면 이 이재명이 말이죠, 이 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파란 집에 입성을 합니다. 청와대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이죠, 뻔히 질게 분명한 후보를 고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생각도 하면 안 되는 인간이 2강까지 왔다라는 것이 부글부글 거리는데 1위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 하하. 한동훈 보수의 얼굴이 될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혼란의 시간을 갖게 만든 게 한동훈이다라는 거죠. 보수를 분열시키고 실체 없는 이미지 정치만 해온 인간입니다. 이번 경선이요, 한동훈이 되느냐 김문수가 되느냐, 이거 개인적인 문제 절대 아니죠. 이재명을 꺾느냐 무릎 꿇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절대 안 되는 이유, 그 치명적인 이유를 낱낱이 밝혀볼 생각인데요. 이번 1탄은 한동훈이 되면 죽어도 안 되는 이유, 2탄은 김문수가 죽어도 돼야 되는 이유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은 이 살모사, 탈모사 한동훈이 보수의 얼굴이 될 수 있냐라고 말이죠. 이 한동훈을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바로 튀어나오지 않은 분들은 말이죠, 이번 2강 경선 투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라면 말이죠. 자, 한동훈은 대통령 끝까지 지킨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정치 여정에서 대통령 흔들기의 연속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이름 팔아서 신분 상승한 게 누굽니까? 한동훈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서 신분 상승한 게 누굽니까?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찐찐이다, 잘 친하다라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일어났을 때 한동훈 어땠습니까? 이재명 프레임 앞에 침묵했죠. 어디 안 나섰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오동훈이가 누구의 오다를 받았을까? 박세현이가 누구의 오다를 받았을까? 현대고등학교 2기 후배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 이후에 체포하기까지 그 뒤에서 배경이 돼주는 게 누구였을까? 한동훈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할 타이밍에 입쳐 닫았고 정작 내부의 비판에 나를 세워왔다라는 거죠. 당대표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의 안팎의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층 그리고 윤핵관이다라고 하면서 프레임 잡고 전면전을 벌여왔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고립했습니다. 하는 짓이 이준석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탄핵이라는 반헌법적인 정치 공세 앞에서 보수를 대표한다라는 한동훈이 어떤 언행을 했었는지 지금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했죠? 비상계엄을 당대표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사사건건 깐족거리니까 대통령이 화가 났지.
그건 맞을 겁니다.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되는 당대표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이 그 당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상계엄을 해제했어. 그게 정치 이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한다라는 거죠. 보수 진영이 가장 아플 때 등을 돌린 자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보수의 대표다라고 말하는 게 구역질이 난다라는 겁니다. 칼을 꽂았던 자에게 방패를 맡기겠냐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고요. 등을 쳤던 자에게 기둥을 맡길 수 있겠냐라고도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쳤던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탄핵 사태의 트라우마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그 헌재의 그 시각, 한남 대첩을 이어오던 우리 키세스 전투사들, 2030 스탑 더 스틸을 외치던 국민들 미치고 폴짝폴짝 뛸 노릇이었죠. 그 분노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분노가 향하는 대상, 그 시발점이 한동훈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은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감성으로 정치를 풀어내는 게 가장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정치는 말이죠.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감성이죠. 유권자 말 한마디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말투와 태도 모든 것이 정치인들의 진심이다라고 읽고 그에게 우리 유권자들은 표를 던지죠. 한동훈은 그 감성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금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려는 찰나에 이 한동훈이 판을 딱 엎었죠. 대선 승리가 아닌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이 단일화 세력에 침을 뱉었습니다. 직격탄을 날렸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목표는 뭔데? 라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과 함께하고 있는 20명 안 되는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들, 이 사람들 지금 한동훈 똥꼬에 줄 선 이유가 뭐죠?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음 공천을 안전빵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한동훈에 줄 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목표는 뭔데? 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상하게 국민 눈높이, 국민의 삶 얘기했다가는 확 입을 찢어버립니다.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이죠.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모색한다라는 인사들을 향해서 이런 거침없는 발언을 했다라는 건 저는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자체가 그냥 이재명을 꺾을 수 없다라고 폄하를 한 겁니다. 연대는커녕 공개적으로 조롱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한동훈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 한동훈 측근도 뭐라고 했냐면요. 일종의 국대 정치 세력이 한덕수를 내세워서 연대 명분으로 자리나 챙기려고 하는 거. 지금 한동훈 측 그다음에 한빠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덕수를 중심으로 내각제, 그러니까 민주당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일화를 정치공학적 꼼수로 규정해 버린 겁니다. 이런 언행이 단순한 전략 차원은 아닌 거죠. 같이 가자라는 손길을 낡고 추악한 것으로 몰아붙이는 태도, 이 자체가 정치적 폭력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느냐? 이준석이 하는 행사발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내가 옳은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양향자 전 의원이 이준석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인공, 본인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 그러니까 시다바리만 하라라는 것 같다. 이준석의 DNA가 원래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한동훈의 DNA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다 맞아, 내가 다 옳아, 나 말고 다 꿇어,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가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일체 거부할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보수의 외연은 확장은 막히고 내부는 둘로 쪼개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냥 유승민급으로 이 당을 두 개로 쪼개낸다라는 것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이 가진 내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갈빵에 불과하다라고 보는데 본인은 자꾸 이재명을 이기는 대항마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묻고 싶습니다. 네가 도대체 뭘로 이재명을 이길 거냐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이긴 역사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등 주요 사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과 내지 못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보십시오. 그 국회에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통과된 거는요, 그 내부에서 초반에 비명계가 이 한번 덤벼보겠다라고 깝죽깝죽거리다가 나중에는 대거 숙청당했죠. 총선 이후로. 그 비명계들이 가결시킨 거지 한동훈 네가 나와가지고 국회에 체포동의안 통과시킨 건 아니죠. 야는 뭐 자기가 뭐 잘한 거는 다 자기 거래.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한 표도 행사할 수 없었고 지가 데리고 간 18명이 거기 가가지고 비상계엄을 통과한 것도 아닙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50명만 이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동의했어도 금방 끝나는 일이었죠. 이미 민주당 의원들 150명 이상, 조국혁신당부터 시작해서 150명 이상 국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말이죠. 국회 본회의장에 한동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금배지가 없죠. 국회 본회의장에는요, 이 국회의원과 보좌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관계자들. 근데 한동훈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팔짱 끼면서 이런 사진 하나 찍고 이재명과 악수하고 바짝 웃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는 민주당이 더욱 공고해졌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한 게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일 때는 뭐 했을까? 선거를 치렀을 때도 결과는 대참패였죠. 역대급으로 참패했습니다. 그러고 비호감도도 치솟았고 윤석열 정부의 지지층마저도 떨어져 나갔죠. 특히 한겨레가 인용한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의 비호감도가 무려 75%에 달합니다. 이것보다 한 단계 업이 79%가 이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이 한동훈이랑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행보도 뭐 뚜렷한 게 없습니다. 이재명하고 대결 구도에서도 뭐 흔적도 없죠. 오히려 우리가 기억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의 충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화에 앞장섰다. 그래서 보수 인사들과의 갈등만 부각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었죠. 본인에게 드리워진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 가지는 뭐 싸움을 잘한다? 그거는 진짜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싸움을 잘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서 꼴값 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검찰 시절의 수사도 무리한 수사들이 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본인이 잘 싸운다라는 이런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 깔끔한 외모, 유창한 말솜씨, SNS의 인기. 한동훈의 팬클럽이 한 8만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인 양. 옛날에 이준석이 뺑코 정치할 때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거 쇼에 불과하죠. 정치는 말이죠. 결과로 말해야 됩니다. 이재명을 꺾을 수 있어? 이거 나라 이끌 수 있어? 그 질문에 한동훈은 실적도 비전도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게다가 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 지지층, 이 팬덤 외에는 없습니다. 한파, 한사모, 한동훈 갤러리, 뭐 위그훈이 말고 위드훈이가 있습니다. 이 열성 지지층들은 보면요, 극단적으로 배타적입니다. 다른 보수 인사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린치를 가하고요, 마녀 사냥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위드훈이 카페 쭉 들어가 보면요, 그냥 한동훈만 잘났습니다. 한동훈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좀 저열한 공격도 하고요. 우리가 보수 그 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의 팬클럽이 말이죠, 이 문바에서 들어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개딸의 강성 지지층에 밀려난 문바들이 다음 뭐 외칠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한동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행사가 다 좌파식으로 댓글 유도하고 댓글 조장하고 막 이런 것들. 이 위드훈이의 팬클럽 색채는 이 좌쪽 색채입니다. 쪽가위 들고 있는 개딸보다 좀 덜한 느낌이다 라는 거죠. 그래도 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개딸 정치와 다를 바 없죠. MBS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조사에서 한동훈이 고작 9%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10%가 안 넘네요. 그런데 이게 보수 진영에서 뭐 과반을 차지하면서 김문수 후보와 다툰다?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기 전입니다. 출마를 하기 전보다 13%포인트가 낮은 수치다라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겠습니다. 한동훈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21%, 그런데 출마 의지에 대해 표명하지 않았던 한덕수 권한대행은 32%였다라는 거죠.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지와 팬덤으로 선거에 이긴 대통령 역대 없었습니다. 이미지와 팬덤은 위기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과의 혈투에서 시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은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꺾을 수 없다.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 스스로는 지가 이재명을 꺾을 대항마다라고 하지만 실적도 없고 어떤 국민이 그런 생각을 할까?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쇼하고 자빠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진짜 이재명과 비교해 봤을 때 다 승을 올릴 수 있는 진짜 실력자를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강의 김문수, 한동훈, 그럼 한동훈이 아니라 김문수밖에 이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요즘과 같은 정치판에 말이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무엇이든지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빤한 판, 김문수가 승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정상적인 방법, 이재명도 지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있는데 한동훈도 어떤 방법을 동원할 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동훈이 만약 후보가 된다, 그럼 보수 진영 또 한 번 내부 붕괴의 길로 들어서겠죠. 그리고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거 엎어집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한동훈 중심으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빅텐트 안 될 겁니다. 이준석은 이준석 지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고, 한동훈은 한동훈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고, 보수 유권자들은 이 두 마리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이 보수는 그냥 붕괴의 길로 가는 거죠. 시간이 촉박해 죽겠는데 내 잘났네 하는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대선 기간 동안에 이 두 번의 가출로 헛떡 뒤집어 놨었죠. 한동훈도 이거와 똑같은 짓 할 겁니다. 더한 짓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말이죠. 김문수 후보를 만일에 제끼고 한동훈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그럼 국민의힘 바로 탈당합니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한 후보 선출이 아니죠. 자유우파 배신자이자 붕괴를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힘에게도 기대할 수 없다. 단순한 인기투표 아닙니다. 이재명 꺾느냐 죽이느냐,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무너지게 하느냐,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죠.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동훈이 되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라는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TV였습니다.